스카이급 정도는 돼야지 교대 정도 갈 수 있다. 잘릴 위험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방학 내 선생님들이 논다. 많이 놀잖아요. 출퇴근 시간을 방학 때 똑같이 지켜요? 본인 몇 명 정도 있고 다녀요? 네, 30명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 왜 되셨어요? 진짜 다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김작가TV의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 28번째 시간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만 직접 만나기 힘들거나 쉽게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원주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 송은주입니다. 현재 몇 년째 근무 중이신 건가요? 저는 초등교사는 6년 하고 네. 지금 휴직 2년 차 끝나갑니다. 휴직은 왜? 아기. 아기.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초등학교도 연봉을 주나요? 1년 차는 줍니다. 몇 %나? 본봉의 50%? 2년 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왜 초등학교 교사가 되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공부 열심히 했다. 네. 잘했다는 뜻이군요. 아니에요. 사실은 친가 어른들께서 교사가 많으시고 그래서 익숙하기도 하고 네. 또 아이들과 같이 뭔가를 해나가는 보람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최종적으로는 교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에 선생님 남녀 비율은 본인이 다니는 학교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 비율이? 제가 경기하고 서울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네. 도시일수록 남자 선생님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뭐 한 학년에 만약에 10개 반이다? 그러면은 남자 선생님 한두 분 있을까 말까. 한마디로 남자 선생님이 한 10에서 20%. 네. 도시는 그런 것 같고요. 시골로 갈수록 남자 비율이 좀 늘어나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관련된 삶이 잘 없어서. 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경기랑 서울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경기는 경기만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맞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할 수는 있어요. 다른 지역들을. 어떻게? 임용고시를 다른 지역. 한 번 더. 그러니까 제가 경인교대를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임용고시를 보면 지역 가산점을 받을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제가 서울로 시험을 보면 네. 서울 출신의 교대생들이 받는 지역 가산점을 저는 포기를 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맞춰야 된다. 그럼 본인은 경인교대를 나왔는데 네. 시험은 서울 지역을 친 건가요? 네, 처음에는 경기도로 쳐서 네. 수원에서 5년을 근무를 하고요. 5년 근무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가산점 없이 서울로 다시 쳐서 서울에서 근무 중인 겁니다. 가산점 없이도 학교 갈 수 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 사이가 굉장히 수평적일 것 같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폐쇄적일 것 같거든요. 오히려 기업보다 더 폐쇄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남편분은 또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잖아요. 네. 딱 그 문화가 느껴지잖아요. 저희 남편 회사는 좀 문화 자체가 좀 열려 있어서 약간 수평적인. 네, 그런 것 같고요. 사실 학교는 교장교감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이긴 해요. 근데 물론 연령대가 완전히 초임부터 중견 선생님 그리고 원로 선생님들까지 같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어른들 학교에 약간 가부장적 느낌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리는데. 그거는 조심스럽죠? 구성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조심스럽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 근데 이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좋은 얘기 하려고? 아니. 아무래도 네. 쉽게 말하면 잘릴 위험이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이분들께 있다거나 그럼 다 해요? 그럴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은 다 하죠. 예. 잘릴 걱정이 없으니까. 네, 그런 거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돼요? 보통 8시 반에 업무가 시작이면 4시 반. 네, 끝나고요. 4시 반에 칼퇴하는 거예요? 뭐 일이 자기 일을 끝냈으면 저녁이 있는 삶이네요, 그래도. 그럴 수 있죠. 예. 심지어 사실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출퇴근 시간에 편함도 있을 것 같지만 두 번째는 또 방학 내 선생님들이 논다. 사실 많이 놀잖아요. 어때요? 안 놉니다. 뭐 일반 직장인보다 솔직히 놀잖아. 개인의 시간 활용에 따라 분명히 다르긴 한데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을 방학 때 똑같이 지켜요? 학교를 네.
방학 내내 나가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은 네네. 그렇진 않고요. 방학 며칠 정도 되는데요? 30일에서 한 40일? 방학 때 논다는 인식이 있으신데 네네.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그런 날들이 많아서 그렇게 느끼시기는 하는데 선생님들은 방학 때 연수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의무적으로 그쵸. 예, 그런 게 있고요. 또 방학하기 전에 연수 계획서 같은 거를 다 내요. 그래서 뭐 원격으로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가서 듣는 거든 연수도 직접 참여하고. 지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연수 말고는 딱히 뭐 들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연수가 얼마나 큰데요. 선생님들은 알겠어요.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가장 기피한 1학년은 어떻게 돼요?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일단 가장 선호하는 학년은 3, 4학년 정도. 적당히 인간화가 된. 인간화? 네. 네. 1, 2학년보다는 많이 학교 생활에 익숙하고. 네네. 5, 6학년도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이 잘 통하고, 네. 교감이 잘 되면. 요즘에 교권이 내려갔다는 얘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뭐 체벌이 사라져서 내려간 것도 있고, 좀 학생들이 요즘 아이를 한 명밖에 안 낳다 보니까 너무 오냐오냐 키워주는 부모님들이 문화가 있다 보니까 교권이 좀 더 내려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지 좀.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교권이 뭐 무너졌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런 걸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거를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조심스럽게 하는 경향이 많아지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선생님들은 체벌이 없어도 그 우러나오는 권위? 이 권위가 이제 권력이랑은 다른 거고, 그 권위라는 거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체벌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교권이 무너졌다고 보는 건 교권의 의미 자체가 조금 왜곡되는 것 같고요. 체벌이 없어도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아이들하고 교감이 잘 돼서 네. 되는 게 권위고, 그게 바로 서면 교권이 서는 건데 사실 요즘 교권이 무너진 거는 언론에서 듣는 그런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께서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교대 카테고리로 넘어와서 교대 가려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해야 되나요? 일단 본인 몇 등 정도 했어요, 반에서? 네, 30명 중에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전교에서는? 전교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과수석으로. 과수석. 와, 그러면 요즘에는 교대 가려면 스카이급 정도는 돼야지 교대 정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갈 때도 그랬어요. 네.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급인가요? 사실 이 서울대와 고대급은 또 느낌이 좀 다르거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서울대, 의대 그 정도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제 성적은 연고대 하위권 정도? 하위 학과? 실제로 교대 말고 딴 데서 좀 지원했어요? 정시에서는 교대, 사범대 이런 데만. 나머지 뭐 지원했습니다.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는 지원도 안 했고. 네네네, 정시 때는. 예. 수시는? 고대 경영학과? 떨어졌나봐요. 그만. 붙었으면 갔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네. 출신 학교별로 또 이게 경기에는 경인교대가 있고 서울에 서울교대가 있잖아요. 네. 출신 학교별로 지역이 가산점을 준다면서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그게 지역별로 다른데 그냥 쉽게 임용고사 문제로 생각을 하면 다른 지역 출신 교대 학생이 서울로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임용고사 문제 한 3개에서 뭐 5개 정도는 더 맞춰야 된다. 그럼 굉장히 큰 거잖아요. 사실 다 점수 합격 라인이 다 고만고만할 텐데. 그렇죠. 막 0점 몇 점으로 많이 떨어지기도 떨어지고,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로도 당락이 갈리는데 굉장히 큰 거죠. 네. 요즘 초등교사 그 입력 합격률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교대를 나와야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2대1, 3대1 많으면 한마디로 40에서 한 60%. 굉장히 사실 이 수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변에 교사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도 우리도 곤란하다라는 입장이지만 바깥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평생 직장을 결정짓는 합격률이 40에서 60%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임용고사 볼 때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초등교사가 되려면 교대에 들어가는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쵸. 네, 거기서 한번 그쵸. 큰 도전을 하고 네.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문 양성 과정을 거쳐야만 될 수 있는 게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수치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 때 생각했던 거랑 실제 선생님이 되었을 때 제일 크게 달랐던 계기가 뭐예요? 교생할 때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참 예쁘기만 하고 나는 정말 엄청난 인내심으로 아이들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정말 가장 큰 괴리는 내 인내심의 한계. 한계, 내 그릇의 한계. 절감, 예,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게 힘들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예, 아이들로 인한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클 수밖에 없는 직업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아이들은 정말 그 성선설, 사람을 성선설로 저는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좀 믿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성선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악설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세요? 생각하진 않지만 네. 좀 다른 의미이긴 한데 괜찮은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 원래 자기의 그릇만큼 세상을 보는 건데 안타깝네요. 어쩔 때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안에 혹시 악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긴 있어요. 네. 초등학생 장래 희망 2위가 선생님이라고 해요. 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이제 계속 1위였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세태에 대해서 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2위라는 거는 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을 해보고 결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솔직히 많이 들어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그치. 공무원과 교사를 선호하는 그쵸.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좋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듣기 때문에 그쵸. 네, 그렇게 결정이 된 경우도 많을 거고요. 자기의 꿈을 알고 가능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이런 거를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 교사는 그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부모님이 평소에 하는 말이라든가 행동에서 그런 것들이 다 묻어나는 게 초등학생의 꿈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좀 초등학생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만큼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성과 이런 거를 너무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동감입니다. 그쵸. 초등학교 선생님 왜 되셨어요? 진짜 다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네, 저도 안정성 1번. 안정성 1번 네, 안정성 1번. 사실 이거를 저는 인정. 안정성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은 한 7, 80%는 거짓말인 것 같아. 거짓말 안 예를 들면 했어요. 안정성과 어쨌든 그 안정성이 깔려 있는 게 정년 보장, 그 다음에 안정적인 연봉, 그 다음에 그 복지, 그 다음에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인 거잖아요. 2번이 직업의 사명감이라든가 자신의 아이를 좋아하고 정말 잘 가르치고 싶다는 이런 것들, 의지가 있다면 선생님 보실 때 다른 선생님들은 어느 게 좀 더 많다 생각하세요? 2번이 더 많진 않죠? 2번이 더 많진 않다고요? 네, 사명감이나 뭐 이런 것보다 사실 선생님들도 대부분 안정성이 좀 더 많지 않나요? 이거 답정너 아니세요? 맞아요. 근데 답장 너야. 내 방송인데. 근데 완전히 그렇다고도 대답하기가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나도 완전히 그렇다고 한 게 아니라 1번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안정적인 것으로 먼저 초등학교 교사의 메리트를 접하고 그 다음 자신의 적성이나 네. 사명감 이거를 이쪽으로 많이 기우는 어.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처음부터 나는 선생님이 하고 싶다 그런 분도 많고요. 네. 일단 선빵은 안정성이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안정성 추구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거잖아. 세상이 변한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분명한 건 아무리 안정성이 1번이라고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책임감 그렇죠. 이게 있어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없는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 안 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제가 아이를 신의 한 수. 그렇게 사랑하진 않거든요. 신의 한 수.